소시오패스와의 인터뷰 2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여성분,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그 여성분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자꾸만, 다른 소시오패스들의 심리를 이야기하냐면, 이 식신상관들이 코디펜던트의 역할을 하는 이 숙주인 이 식상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중심이 바로 서 있지를 않습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지를 않아서 항상 너무 이쪽으로 가요. 이쪽에서는 너무 많이 이쪽의 권리를 침범을 하고 이쪽은 침범 당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몽을 해야 됩니다. 중심이 이쪽으로 오게끔 계몽. 더 이상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라는 점. 당신이 희생만 하고 당신이 계속 억울한 삶을 사는 그것이 굉장히 나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꽃뱀이 아들하고 사귀면서 200만 원을 요구를 했대요. 이혼을 이제 아들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발 우리 아들을 좀 놔달라. 아들이 자살 시도를 했으니까 자살 시도까지 간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10살이나 많이 먹은 그 여자가 이혼 신고를 해줄 테니까 200만 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4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죄가 매우 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자기가 죄가 있냐, 그 여자가 불쌍해서 내가 조금 더 준 건데 그래서 자기 입으로도 뭐라고 했냐면 이 여자가 남자들 조금 모질라거나 조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늘 결혼 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 남자들한테 막 돈을 꼬우게끔 만들고 그걸 못하면 막 바가지를 긁고 막 그렇게 막 닥달을 해가지고 남자들한테 돈을 뽑아먹는 꽃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런 패턴이 너무나도 많은 경찰이 그 조사를 하면서 어쩌다가 이런 사람한테 걸리셨대요. 이럴 정도로. 꾼인데 어떻게 걸리셨대요? 이럴 정도였는데 끝끝내 안 주려고 노력했어야 했고 200만 원을 달라고 했으면은 200만 원 달라고 했으면 100만 원 주는 게 정석이죠. 자기가 원하는 액수의 2배를 부르는 거죠. 우리는 흥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0만 원만 줘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0만 원을 던졌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만 주면 끝날 수도 있는 일인데 거기다 대놓고 2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왜 죄냐면 자, 그 여자가 꽃뱀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당신이 먹이를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이제 정석인데 당신이 그 여자가 불쌍한 그 주변 환경을 얘기했다고 해서 당신이 너무 가여워서 엄마도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듣고 당신이 그 돈을 줌으로 인해서 그 여자는 일 안 하고도 그냥 공으로 먹고 사는 방법을 당신이 유지하게끔 해주지 않았냐. 그러니 당신이 죄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왜 중심이 굉장히 흔들려 있어요. 이 식신상관들은 불쌍한 척만 하면 다 넘어가. 저 친구가 좀 불쌍해. 저 친구가 조금 억울한 상황이야. 그럼 그냥 내가 막 그놈을 갖다 풀어주려고 막 노력하고 오지랖을 이렇게 부리는 곳이 이제 보통의 식신상관들이거든요.
본인 밥이나 뜨뜻한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고 본인 거 옷이나 좀 제대로 사 입고 본인 놀러 가는 거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시라고 소시오패스 영상을 계속 찍는 것입니다. 제발 중심 흔들리셔가지고 얘네들은 소시오패스니까 걸르자, 얘네들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본인이 중심을 바로 서자고 자꾸만 소시오패스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자,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저한테 이제 항상 저를 이용해 먹잖아요. 알리바이를 위해서. 한 날은 이제 저녁 때가 다 돼가지고 밤 늦게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막 들이닥쳐가지고 오지 마, 뭐 어째 이렇게 할 틈도 없이 그냥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오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몇 개월 전에 돈을 써가지고 200만 원 정도의 카드 빚이 있었는데 얘를 계속 안 갚으니까 300만 원이 됐대요. 300만 원이 막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한 9개월 내지 10개월 이상이 이제 흘렀나 봐요. 이 동안에는 단 한마디도 자기 두 번째 남편분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서 이 빚이 이렇게 자라날 동안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자기가 이제 다른 스케줄 때문에 이제 가서 엄마들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 전화가 왔대, 집에서. 애를, 이 두 번째 남편한테서 낳은 그 아들을 남편에다 맡겨놓고, 여자아이는 유치원 데려다 주고, 학교인가 유치원인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제 애들 엄마, 이제 친구들 엄마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는 그 자리여가지고 이제 막 갔는데, 가자마자 전화가 왔대, 집에서. 두 번째 남편한테. 그래서 들어보니까 법원에서 차압딱지가 막 날라와서 막 그 가재 도구에 차압딱지를 막 붙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냐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계속 안 갚아가지고 지금 차압하러 왔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자기는 처음 들어보는 일이니까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제 이 여성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날라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얘가 이러는 거죠. 내가 그거 못 갚아가지고 그게 날라온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실 확인을 하니까 막 화가 막 나죠. 두 번째 남편이 화가 막 나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자기는 생활비를 다 줬잖아요. 생활비를 다 줬으니까 아니 왜 돈이 그렇게 카드를 더 써야 됐는지를 막 이제 몰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너가 취직해서 갚어. 막 화를 막 내더래요. 알았어. 그렇게 하고 이제 끊었어, 전화를. 네가 해결하는 거야? 막 거기까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싸움이 일어났죠. 내가 직장 다녀가지고 내가 갚을게. 거기까지 이제 하고 전화가 딱 끊어지고 나서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시점, 본인의 잘못이 드러난 시점. 이때부터는 잠수를 타버립니다. 침묵을 해버려요. 전화를 아예 안 받아버립니다. 이때부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한 5-6시간이 흐르면 이제 밤이 되잖아요. 11시에 그 사건이 터졌다고 하더라도 5시간, 6시간이 흐르잖아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애기하고 자기 남편, 두 번째 이 남편하고 애기하고 둘이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기니까, 아직 애가 어리니까 엄마를
받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씻겨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 남편이 하루 동안에 소설을 쓰게 됩니다. 뭔 소설이냐? 소설 한 권을 쓰죠. 아, 육아는 이렇게 힘들어. 와이프가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식을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겠나? 어쨌나? 막 이런저런 그 화가 다 뭉뚱그려지기까지가 몇 시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승질 나가지고 막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자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이 조금 작은 돈인 것 같은데 뭐 내가 너무 심했나 어쨌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전화 받아. 전화 좀 받아. 답답해집니다. 이제 답답해져요.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아, 미안하다. 너 밥은 먹었냐 어쨌냐 막 이제 마음이 미안해지기 시작해요. 저녁 7시까지 전화를 안 받아버리면 이제 8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애는 혼자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남자 혼자 애를 감당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잘 봐도 8시간을 꼬박 혼자 애를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애 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일 애 엄마가 없이 혼자 남겨졌을 때 자기 자신과 아들 둘이만 남겨졌을 때 유치원 보내야 되고 자기는 회사 가서 돈 벌어야 되고 막 이런 생활을 계속 둘이만 반복해 가야 되는 그 현실, 집안 일과 육아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것까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와 여자 둘 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는 것을 묶어놓은 이유가 남자 여자 각자의 몫을 나누어서 해라고 그렇게 부부로 엮어준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7시간 8시간 동안 전화를 안 받아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슬슬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다가 이제는 마지막에는 제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해라. 너 안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300만 원쯤은 내가 감당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제발 돌아와 미안해 막 이러면서 계속 매달리게 돼 있어요. 이 식신상관들이 대부분 이 패턴을 거쳐서 할 말 못 할 말 다 해놓고 이 사람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할 말 못 할 말 다 하고 네가 책임져 말어 어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가면 이제 제발 돌아와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남편이 해결하게 돼요. 남편이 막 싹싹 빌듯이 빌게 돼요. 돌아와 괜찮아 그 정도는 내가 할게라고 변해버려요. 이때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이때 제발 돌아와 하기 직전에 제발 전화 좀 받아 할 때 이때 이제 잠깐 이제 놀 만큼 다 놀고 그 아줌마들 만나가지고 놀 만큼 다 놀고 막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 앞에서 조금 있어 보다가 아직 분위기가 아직 살벌하거든요. 이제 자기한테 막 화내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렇게 할 수 있냐 막 이런 시점에서 이제 알리바이가 만들어져야 되면 인대께 하루 종일 집 앞에서 차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저한테는 해놓고 이제 남편한테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집 앞에서 계속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애를 데리고 이 딸이 학교 갔다 오는 시점에서 애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을 딱 들어와서 밀고 막 들어와서 딱 30분을 놀고 이제 가자 이러면서 가는 걸 보니까 너 알리바이가 오늘도 필요했구나 딱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다 들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너는 그러면 왜 진작에 말을 하지 않았어? 차라리 200만 원일 때 갚으면 되잖아. 그런데 죽어도 자존심 상하기가 싫은 거예요. 굽히기가 싫은 거예요. 목구멍에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굽히기가 싫은 거죠.
근데 결국에는 너가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랑 살려면 너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 안 그러면 난 지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걸 못 갚으면 나는 이거 갚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는 네가 다 보고 네가 다 감당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나가가지고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갚고 들어올 테니까 그 돈을 언제까지 내가 갚을지는 몰라. 근데 몇 달 걸려서라도 내가 그거 갚고 들어올 테니까 내가 나가서 일하는 거는 너는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애도 키워야 되지, 일도 해야 되지. 막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이 부채 하나 때문에 자기는 부부 생활도 못하고 아이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는 황당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상스러운 소시오패스의 논리에 빠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그냥 감당해야만 나는 너랑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된 이게 다 해결이 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우리 집에 다시 왔어요. 다 해결이 됐어. 남편이 다 갚아주고 남편이 더 친절하대. 나갔다 오니까 8시간 동안 왔더니 더 잘해준대.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막 사과하고 밥도 차려주려고 그러고 막 애도 엄마 8시간 만에 보니까 애기도 막 더 엄마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음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갚아줬대. 그래 놓고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근데 걔가 결국에는 다 해줬는데 근데 걔가 쉬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깔바진대요. 왜냐면 걔가 막 화내고 어찌고 저찌고 다 있지만 결국은 난리를 쳐도 결국은 본인이 돈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결국에는 그걸 다 감당해야 하고 본인이 결국 감당을 다 했고 게다가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 보인대. 그래서 더 깔바지고 더 띡띡거려지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코디펜던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식신상관인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을 설거지를 다 해요.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이 외로운 세상에서 다시 혼자가 되어야 됐을 때는 이제 문제가 더 커졌어. 혼자 있을 때는 차라리 낫지. 근데 이 소시오패스들은 빨리 애를 갖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아이를 먼저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숙주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바로 아이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야만 이 사람을 끝끝내 내가 뜯어먹을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나와버리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끝나풀로 볼모로 이용하기 위해서 애를 먼저 놔버리고 너한테 굉장히 소중한 너한테 매우 소중한 너의 심장이 밖으로 나오게끔 자식을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이 코디펜던트 성향인 사람들 이 식신들은 대부분 이 아이 때문에 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잠수를 당해요. 여기에 침식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이 애를 지켜야 되고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는 예전에 그냥 솔로가 아니라 이제는 애 딸린 솔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서 배우자를 없애버리면 저 사람이 정말 이상하니까 정말 배우자를 그냥 차단시켜 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도 자식한테 엄마를 혹은 아빠를 찢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이 꼴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안 살게 되면
나는 이제 우리나라 시선으로는 호랍이 홀어머니 뭐 이러한 상황이 되어야 되니까 편부모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결국은 책임지게 돼요. 본인이 결국은 책임지게 되고, 그래서 이 식신 역할을 하시는 그분이 여기에서, 자, 문제점은, 자, 이 판단을 빨리 하신 분들은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지만, 식신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물어봐요. 이 중심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물어봐요. 자, 이 300만 원의 빚이 졌다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직장 생활을 해서 본인이 갚아주어도 좋고, 자, 화를 내기 전에 200만 원 부채가 있을 때 말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만 결국은 이 상황으로 가니까, 자,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가 부채가 있으면 빨리 얘기를 해야 돼. 그거를 빨리 우리는 한 팀이지 너랑 나랑 각각의 팀이 아니야. 이제 아이가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소시오패스는 당연히 이게 이해를 못해요. 못하니까 결국 또 반복되거든요. 이때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이 아이까지도 내가 어떻게 할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이 상황에 있으면, 자, 이 3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직장을 가져야죠. 직장을 가져서 너가 갚아야지. 근데 너의 논리는 되게 이상하지? 어떻게 300만 원을 갚으려고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왜 집을 나가야 되고 자식을 포기하고 돈을 버는 상황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돈을 벌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맨날 극단적으로 이상한 얘기를 해. 나가 이 돈을 갚으려면 밖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막 이러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집에서 만약에 그대로 돈을 번다고 친다면 이 식신상관에게는 전혀 이득이 안 되는 방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밥도 네가 다 하고, 네가 애기도 다 다 주고 데리고 오고도 네가 다 하고, 나는 이거 돈 벌어야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의식주를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너가 그거는 전부 다 해. 애들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네가 해. 나는 이거 돈 벌으러 가야 되니까 이거 갚아야 되니까. 자기가 했잖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이거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책임지면서 이 나머지 일을 전부 다 이 식신상관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다. 그러면은 아기가 낳기 전이라면은 무조건 도망가시고, 자, 아기를 낳았어. 진짜로 어떻게 마지막까지 살아봐야 되겠어. 그러면 이 대화를 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이건 잘못된 거지. 야, 이 돈을 벌면서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얘네들은 직장을 다닐 때 뭐라고 하냐면, 차비까지도, 직장 자신이 출퇴근하는 차비까지도 너가 대라. 내가 너 때문에 직장 다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의식주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차 타고 다니는 차비까지 너가 해결을 해줘. 그래야 내가 직장 다녀서 이 돈 벌어서 이 돈 고스란히 전부 다 자기 주머니에다 넣을 거야.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으면, 이 이론에 자꾸만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 여기서 딱 잘라버려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들, 정제, 편제,
정제편제나 정관편관, 비견겁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얼토당토 안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완전 또라이네 하고 딱 끊어버려요. 어느 정도 이 본색이 드러나고 나서 어느 정도가 지나면 딱 끊어버립니다. 그지만 식신상관들은 애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비견겁제, 정제편제 뭐 이런 정관편관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는 부모나 형제나 뭐 맡길 수 있는 그 기관에다 딱 맡겨버리고 혹은 그렇게 딱 맡겨가지고 애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자기가 직장을 딱딱 다니고 그것이 딱딱 될 수 있게끔 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얼토당토 안 한 얘기를 하면은 관계를 딱 끊어버립니다. 너가 책임져. 그리고 이제 가버려요. 그리고 그 전에 아기를 낳지도 않아요. 근데 식신상관들은 배짱이 좋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업이 뭔지, 집안은 어떤지 요런 거 전혀 상관 안 하고 눈에 콩깍지가 딱 씌어서 저 사람하고 같이 눈 맞아가지고 사랑을 하면 사랑에 홀랑 넘어가 버려가지고 애부터 만들어요. 소시오패스도 편인 성향의 소시오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애를 만들어요. 그래야 이쪽에서 나를 묶어줄 거니까. 이쪽은 사랑 때문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얼른 애를 만드는 거고 이쪽은 인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얼른 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편인과 식신이 그래서 짝꿍인 것입니다. 다른 파트들은 딱딱 잘라버립니다. 연애가 되기 전에 얘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하고 소시오패스 기질이 어디에서나 나오기 때문에 얘는 좀 이상해 하고 딱딱딱 잘라줍니다. 근데 식신상관의 경우에는 사랑 때문에 눈이 뒤집혀요. 이쪽에서 주는 사랑이 굉장히 집착적이고 매우 강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 뒤집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운명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라고 혼자 착각을 하면서 정신 차려보면 아 얘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소시오패스하고 인터뷰 두 번째 편입니다. 이분이 살았던 그때의 에피소드들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볼 테니까 식신상관 여러분들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코디펜던트 선생님들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중심을 잃었었는지 아, 저 상황에서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구나. 요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아, 여기서 발을 빼야 되는구나. 아, 거기까지는 책임지지 말았어야 됐었구나. 요런 것들을 본인이 느끼시라고 이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